자, 이제 우리 앞서서 배운 쌍극자 모멘트를 토대로 이제 분자의 극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무극성 분자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무극성 분자. 극성을 띠지 않는 분자가 되겠죠. 극성을 띠지 않는 분자는 왜 무극성 분자가 되느냐? 먼저, 전하 내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분적인 전하가 뭐예요? 뭐,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거나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무극성 분자들은 자,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뭐가 된다? 이퀄 0이 된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될 때 무극성 분자가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분자들은 대부분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자,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칭 구조를 가지거나 또는이죠. 그리고 분자 전체가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이 하나 있다고 무극성이라는 게 아니고 분자 전체가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무극성 공유 결합이 뭐라 그랬어요? 무극성 공유 결합은 이제 1원소 2원자 분자, 즉 같은 전기 음성도를 띠는 원소들끼리 공유 결합을 할 때,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을 할 때 무극성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전기 음성도를 띈다는 거는 같은 종류의 원자들끼리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있는 건 극성 분자네요. 극성 분자. 극성 분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분자 내에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부분적인 전하를 띠게 된다. 따라서 분자 내에서 부분적으로 플러스 또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총합은 0이 되지 않고요. 우리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벡터량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벡터량은 뭐예요?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니까 합이 0이 되거나 또는 합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방향이 다른 벡터끼리, 그죠?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얘네 둘의 합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끼리 더해주면은 합이 0이 되고, 또는 뭐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차이가 많이 크게 난다. 이럴 경우는 0이 아니게 되겠죠. 뭐 이러한 차이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게 될 경우 극성 분자가 형성이 된다. 또는 극성 분자의 분자상의 구조는 보통 비대칭 구조를 이루게 된다. 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분자의 구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아래 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자의 극성 또는 무극성을 따질 때 그 전에 뭐부터 따져야 된다? 공유결합부터 한번 따져보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건데요. 자, 먼저 만약에 분자 전체가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따질 거 없이 무조건 그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H2, N2, O2 전부 다 전기음성도가 같은 애들끼리, 같은 원소끼리 지금 결합을 이루는 경우죠. 이거 아니죠. 질소는 삼중결합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비공유 전자쌍 넣어줄까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를 해도 얘는 뭐다? 전기음성도가 같은 녀석들끼리 결합을 했기 때문에 1원소 2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은 무조건 무극성 분자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극성 공유결합을 따져야겠죠. 극성 공유결합은 그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무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무극성 분자부터 따져보면은, 자, BH2 얘는 베릴륨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수소하고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하는 형태죠. 얘는 분명히 베릴륨이 수소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를 따지면 뭐 이런 방향이 되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뭐 서로 크기가 같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르죠.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기도 하고, 구조로 따져도 이렇게 베릴륨을 중심으로 자르면 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BF3도 마찬가지죠. 자, 붕소를 중심으로 플로린이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구조를 이루고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가 모멘트 방향 바뀌었죠. 플로린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화살표가.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모멘트를 다 합쳐주면 0이 되기 때문에 BF3도 무극성 분자다. CH4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사면체 잘 기억을 하시죠. 정사면체 형태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되고요. CO2도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산소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그리면은 이쪽으로 반대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면서 크기가 같은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해주면 0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성 분자는 어떻게 돼요? 지금 HCl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은 H하고 Cl이 있는데, 자, 둘 사이에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하고 있어요. 뭐 이쪽에 비공유 전자쌍도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근데 공유 전자쌍은 Cl이 전기음 성도가 더 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Cl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치우친다. 그래서 이쪽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극성 분자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극자 모멘트 그려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화살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더해서 0이 될 순 없죠. H2O도 마찬가지로 산소 중심으로 H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약간 구분형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도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해주면은, 더하면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아니죠. 지금 약간 엇갈려서 만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이제 위로 향하게 되겠다. 따라서 극성 분자가 형성이 됩니다. NH3도 마찬가지죠. N을 중심으로 H 있고 위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극성 분자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 구조적인 걸 어차피 뒤에서 그림으로 한번 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그림 봅시다. 그림 보면은, 자, HCl 먼저 볼게요. HCl. 자, 당연한 얘기죠. 자, Cl 쪽으로 전기음 성도가 Cl이 더 크니까 공유전자쌍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뭐 여기다가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그려줘도 이미 전자가 한쪽으로 몰린 게 보이시죠? 따라서 이쪽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띄고,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된다. 쌍극자 모멘트 보셔도 화살표 하나니까 합이 0이 될 수 없고, 자, 마이너스가 되는 쪽에 화살표 머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폴라한 것만, 극성인 것만 먼저 볼게요. 우리 폴라라는 게 극성이란 뜻인데, 자, 여기 극성. 그러면 무극성은 뭐가 돼요? 남폴라. 폴라하지 않다 해서 얘가 무극성이 됩니다. 자, 일단 NH3 얘부터 볼게요. 일단 위에 우리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지금 보여지는 이 쌍극자 모멘트 당연한 얘기죠. 질소가 전기음 성도가 더 크니까 공유 전자쌍이 질소 쪽에 더 치우쳐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쌍극자 모멘트도 어떻게 된다? H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띄고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띄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머리 향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네 세 개를 더해주면, 얘네는 평면 삼각형 구조가 아니죠.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피라미드 형태, 완벽한 정사면체는 아니지만 피라미드 형태를 띈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개의 벡터의 합은 뭐가 된다? 위로 치솟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지 않으니까 극성을 띈다. NH3 극성 띈다. 기억을 하시고요. 폴라한 거 하나 더 있죠? 얘는 뭐 쓴다면 CH3Cl 뭐 이 정도 되겠는데요. 자, 지금은 C하고 Cl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만 나와 있는데 우리 H하고 C 사이에서도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 존재하겠죠. C가 더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이렇게 존재하겠네요. C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게 된다. 그럼 이거 세 개 합쳐주면 마찬가지로 위로 치솟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Cl 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아래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띄는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위로 치솟는 화살표의 형태가 되니까. 좀 빠른가요? 자, 그 다음 분자 한번 볼게요. 자, 얘부터 볼게요. 얘는 이제 CCl4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Cl 자리에 Cl 대신 H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 화살표 방향만,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만 이렇게 바뀌겠죠. 왜냐면 C가 전기음 성도가 더 클 테니까. 하지만 여기서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자, C하고 Cl 사이의 결합이 다 같은 결합들이니까, 그렇죠? 같은 공유 결합이니까 크기가 같겠죠.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같겠고, 그 방향이 어떻게 된다?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니까 각각의 벡터를 모두 더해주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겠죠. 왜냐면 서로 동등한 길이만큼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얘네들이 사방으로 정확히 반대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얘네 둘의 4개의 방향을 모두 합쳐주면 방향의 크기가 0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런 정사면체 구조는 무조건 무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BF3 앞서서 얘기했죠. 평면 삼각형 구조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 다 더해주면은 방향이 서로 상쇄돼서 0이 되겠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상으로 놓고 보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죠. 무극성을 띄는 거는 합이 0이 되게 생겼고, 무극성을 띄지 않는 거는 되게 한쪽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NH3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유전자쌍만 따지고 봐서 비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으니까, 얘네도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그만큼 극성을 띄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